반갑습니다. 예, 이숙희 선생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날 제일 잘 보는 게 제일 좋죠. 이 친구가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수능날 100점을 맞았어요. 제가 친구들이 보통 적게는 2년에서 3년을 저랑 함께 하거든요. 좀 독특한 경우죠. 보통 저희 아이들이 한번 예비고일 때 들어오면 거의 한 절반 정도는 고3까지 쭉 다니는 편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마지막 날 정점을 찍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이건 이제 작년 친구고 올해 친구들은 아직 제가 수강 후기를 못 받았는데 그래도 올해는 100점 맞기는 쉽진 않죠. 이거는 100점이 가능했던 시험이고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현역을 기준으로 보면 90점대 이상자들이 있거든요. 이 불수능이다 난리를 쳐도 언매에서 90점 이상 나온 친구들이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친구들도 3평, 6평 막 우여곡절과 슬럼프를 겪고 수능 날 마지막으로 최고의 점수나 등급 비율을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저도 이게 아이들을 쭉 지켜보면 그런 친구들 공통점은 정말 부단히 끊임없이 훈련해요. 이 친구도 3년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 1학년 때는 안 그랬고요. 1학년 때는 좀 헬스 하러 다니고, 뭐 등등등이다가 이제 2학년 때 좀 정신 차리고 공부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고, 지금 올해 고3 최고점 맞은 친구들 같은 경우도 보면, 아이들이 보통 모의고사 훈련량 자체가 2학년 때부터 고3 초반까지 보통 모의고사 훈련을 저는 이제 항상 수업 시간 안에도 시키고 숙제로도 시키는데 그 친구들은 그걸 오버해서 항상 자료를 받아가서 수업을 듣고도 실전 훈련을 매주 열심히 근데 끝까지 중요한 건 그거죠. 끝까지. 수능 전까지 했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도 나중에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랑 3년을 보냈잖니 어떤 게 제일 좋아? 그러면 선생님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2학년 때가 사실은 제일 좋았고요. 성적이 쭉 올라가니까. 그리고 고3 올라가서는 이 실전을 제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시키거든요. 모의고사를 보고화도 시키고 했을 때, 정말 너무 풀기 싫었는데, 그런데 수능장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순간에도 본인이 멘탈 관리가 되더라는 거죠. 자, 문제는 이거예요. 올해 아이들 불수능이다, 불수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왜 불수능이고, 물수능이고 이런 말이 나올까? 근데 문제를요, 지금 고2 친구들 혹시 뭐 다른 데서 풀타임으로 모의고사 당일날 같이 어머님들이 신청해서 보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 친구들 보면은 고3하고 실력 차이 별로 없어요, 점수가. 고2여도. 근데 그 친구들이 수능 현장에 갔을 때도 그랬을까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뭐 이것저것 책 사가지고 혹은 인강해가지고 한 세트씩 푸는 거 있잖아요. 한 세트씩 푸는 거는 애들 고1도요. 시간 30분 주면 한 지문 온전히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지문을 한 세트 풀고 듣고 그게 중요한 게 고3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고3들은 뭐가 문제였을까? 일단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보통 선택 과목을 먼저 가지고 푸는데 어머니들 그 브로셔 보시면 브로셔에서요. 지금 뭐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는 어머님들이 그냥 참고로 이 선생님 수업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수강 후기를 통해서 조금 점검 차원으로 말씀드린 거고 7페이지부터 같이 봐주시면 돼요. 자, 7페이지 보시면 일단 3번 항목 보시면 선택 과목 영역에서 일단 문법이 오답률 베스트 10에 3개나 들어갔어요. 세문항. 그리고 화작이라 하더라도 화작도 지금 오답률 베스트에 3위와 7위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어머님들이 설명해 들으시면 막 그러잖아요. 화작은 몇 분 안에 풀어야 돼. 엄매는 몇 분 안에 풀어야 돼. 풀어. 하지만 실제로 이거 그렇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시험 현장에서 사설을 풀거나 기출을 풀거나 쉬운 기출 풀 때에는 막 8분 컷, 10분 컷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런데 수능장에 딱 들어가는데 오답률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아이들이 스타트부터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을, 그러니까 올해 지금 90점 넘은 친구랑 통화를 해보면 너 엄매에서 어떻게 했니? 이번에 엄매를 버텼느냐, 버티지 못했느냐? 화작에서 시간 관리 되느냐, 안 되느냐 싸움이거든요. 쌤, 저 엄매에서요, 20분 붙들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13분, 12분 컷 하는 애고요. 모의고사를 매일 풀던 애예요. 그런데 당일날 갔더니 이런 결과가 돼요. 그 다음에 화작 푸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25분을 써버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 다음 문학으로 넘어오는데 올해는 문학은 좀 괜찮았습니다. EBS 연기율 그대로였고 독특한 거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는 작품 넣어더라도 수습이 잘 안 돼요. 앞을 봤더니 난이도가 높아 보여요. 보면 알잖아요. 많이 풀어봤던 친구들은.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아이들이 글이 안 읽혀요.
그러니까 시간 압박, 그 다음에 그 와중에도 멘탈 딱 부여잡고 풀 수 있으려면 숙련도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단락단락 혹은 숙제로 한 모의고사를 가지고서 본인이 공부했다. 그러다가 3평 잘 보면 오, 난 이제 됐어, 국어가. 3평 가지고는 안 돼요. 어머님들이 가끔 이래요. 이 말씀도 물어보세요. 아, 3평을 점수가 수능까지 간다던데 맞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수능에서 뭐는 어떻다던데라는 건 성립할 수가 없어요. 많은 변수와 아이들의 자질과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게 수능이기 때문에 3평 점수가 수능까지 간다? 누가 그래요, 어머니? 어떤 설명회에 갔더니요. 또 누가 그래요, 어머니? 담임이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친구들처럼 3평 점수가 수능 날 나와야죠. 근데 이 친구들 훨씬 잘 봤거든요. 3평보다. 자, 그랬을 때 아이들이 왜 무너졌느냐, 무너지지 않았냐는 여기에서 모두가 다 스타트에서 문제가 있었고요. 그 와중에 자기 패턴을 빨리 잡아갔던 친구들은 끝까지 버텼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우르르르 무너져요. 그건 어떤 모의고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항상 이 말씀을 물어보세요. 안정적 1등급. 아니, 안정적 1등급이 수능에 있을 수는 없어요. 저는 1말부터 3초까지는 실력은 똑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여기에서 어떤 난이도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지는 친구도 있고요. 어려운 시험에서 등급 관리를 더 잘하는 친구가 있고 쉬운 시험에서 등급 관리가 잘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건 시험 난이도, 패턴,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보다는 우리가 끝까지 현장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고3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3들이 무너졌을 때 일단 아이들의 여론은 여기서부터 쭉쭉쭉 밀렸고요. 믿었던 독서론. 이 독서론도 지금 얘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훈련만 하는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지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지문이 칸트하고 독서론 3번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아이들이 헷갈렸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 수능에서 요구하는 질문의 유형을 생각한다면 그렇게까지 헷갈릴 일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여기서 요구하는 바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생각을 과하게 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물론 교수들이 지적한 부분은 원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맞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는 수능 문제를 푸는 거고요.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고 출제 의도에 맞게 선지를 바탕으로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게 국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서 아이들이 이제 패턴 조절해서 우리가 어떻게 풀었을 때 자기한테 가장 베스트인지를 찾아내는 과정만 하더라도 모의고사 아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아, 나는 선택 과목의 시간을 그래도 쓰는 게 낫겠구나. 아, 나는 문학을 좀 더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나는 독서부터 풀었을 때도 안정적이구나. 이건 여러 패턴을 자기가 다 해봐야 자기한테 베스트인 패턴을 찾아낼 수 있어요. 가다가 내가 나는 과학기술 지문을 점핑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나는 문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패턴 조절이 필요하구나. 근데 그거를 같이 얘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대치동에 고3들 보면은요. 다 대형가 있잖아요. 누가 이 친구를 놓고서 너는 이렇게 풀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는 과학기술 점핑해봐. 너는 보기 제시형을 일단 점핑해야지 등급이 여기까지 가. 너 어디 가고 싶니? 선생님 저는 예체능이기 때문에 3등급까지만 맞추면 돼요. 그럼 맞출 수 있도록 아이가 풀 수 있게 해주면 돼요. 선생님 저는 의대에 가야 돼요. 그러면 너는 여기까지 해야 돼.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아이들한테 해주지 않고 그냥 대형에 몰아 넣어가지고 똑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하는 분은 열심히 잘하고 여전히 잘할 거고요. 대형의 첫 줄만 공부하고 두 번째 줄은 보통 여학생들이 앉거든요. 왜냐면 성실하니까 지각을 안 해요. 앞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 욕심 있는 애들, 두 번째 줄에 성실한 여학생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남학생들이 앉죠. 그러면 여학생들은 조금 듣다가 갑자기 이제 뭘 보기 시작할까요? 거울을 보죠. 그러면 그 뒤에 남자애들은 거울을 보는 여자애들을 보죠. 그게 아이들이 집중을 꾸준히 1년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대형에 갔을 때 한 달은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2달, 계약, 그 다음이 진짜 싸움이거든요. 재수생은 그 다음에 들어올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친구를 혹은 본인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찾아내고 검색하고 탐색하는 시간이나 기회가 필요한데 지금 아이들이 그게 안 돼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보여지는 패턴의 변화는 일단은 어머님들도 아셔야 되죠. 작년까지, 재작년, 작년 2년간 수능이 쉬웠습니다. 1컷이 90 이상이었고요. 올해 6평, 9평 다 1컷 다 90 이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과 그리고 지문이 쉽고 간결했어요. 짧고. 그랬기 때문에 선지에서 복잡화시켜 선지를 얼마나 잘 끊어 있는가의 싸움이었다면 자, 이번에 수능을 볼 때 아이들이 많이 당황했던 이유는 이거예요. 6, 9평의 배신. 6급형에서는 이렇게 난이도를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이 정도까지 제가 사설을 엄청 많이 풀리는데 선생님 기출을 풀어야지 왜 사설을 풀어요? 얘들아 우리 2학년 때 기출 2번 풀었어. 선생님 그게 기출이었어요. 아이들이 지나가 무슨 공부하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생님 그럼 표지에다 기출 써놨어야죠. 기출 써놨었어 얘들아. 애들이 글을 안 읽어요. 그때 녹색 책 기억나? 블랙 책 기억나? 레벨 1, 2, 3 기억나? 그럼 너희 기출 지금 3번 돈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번 연도에 맞는 모의고사를 푸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엔 난이도가 높아지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요. 그러면서 근데 6평은 9평은 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수능이 6, 9평처럼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들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했을 거예요. 자, 일단 어려워진 이유 선지가 예전보다 더 그러니까 지문이 어려워지면 선지가 그래도 조금 쉽게 예전으로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지문은 길어진 상태에서 추론력을 요구하는 선지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특히 이번 연도 애들한테는 조금 더 많이 힘들다고 느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는 그 육급형의 배신의 핵심은 독서입니다. 독서가 난이도가 최근에 쉬웠어요. EBS 제재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익숙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그 정도는 읽어내려갈 수 있는 힘이 있대.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고난도 3점을 맞출 수 있느냐 정도의 싸움이었다면 이번에는 독서 난이도가 높습니다. 높을 때 너무 추상적이어서 라기보다는 정보량이 많아요. 짧은 지문 안에 정보가 많다 보니까 걔를 연결지어서 읽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영어 지문처럼 읽어버려요. 그러면 정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로 넘어갔을 때 그것을 조합한 손지를 못 읽게 되는 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지문이 조금 더 정보량이 복잡해졌더라. 자, 그리고 선지 역시도 그대로 예전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어려웠겠다. 그리고 선택 과목의 복병, 시간 관리 안 되고요. 화장마저 엄매는 6, 9평에서 아이들이 이미 얻어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6평 끝나고 화작 런한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텼던 친구들, 쌤, 그래도. 근데 화작 2개 틀리는 것보다 언어 2개 틀리는 게 차라리 나으니까. 어차피 1, 2개 틀리는 거 각오하고 표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화작 다 맞추느니 언매 1, 2개 틀리는 게 낫지 라는 계산을 한 거죠. 애들은 언매 남았던 친구들은 자 그런데 생각보다 그것보다 더 심했던 그런 시험으로 아이들이 느꼈어요. 자, 그리고 이제 EBS 연계율이나 체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체감 연계율이라고 했을 때 작년보다는 조금 더 높았어요. 올해 통계를 내보면 한 53.3% 정도 나오거든요. 작년이 한 51%, 50%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재 면에 있어서는 독서도 문학도 여전히 EBS를 좀 더 아이들한테 던져주고 많이 숙련도 있게 훈련을 한 친구들 거기에 추론력과 80분의 운영력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래도 1, 2등급은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거예요. 체감 연계율은 높긴 한데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올해 수능에서 고전 소설이 수군가가 나왔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쉽죠.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실수가 나오거든요. 너무나 안다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급하고 시간이 쫄리면 제대로 안 읽어요. 본문 확인이나 선지를 제대로 안 읽고 기억에 의존해서 내신처럼 땅땅땅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아는 게 독이 되기도 하는 자 그러면서 올해 아이들이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그래서 7페이지 보시면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말로 써놨고요. 그래서 7페이지 첫 번째 독서의 귀환이라고 하는 건 그동안 문학의 난이도를 높였었기 때문에 힘을 문학 쪽으로 많이 주어서 수업을 했지만 사실 오픈했을 때에는 독서가 예전처럼 좀 돌아간 느낌? 한 3, 4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었고 선지가 어려워진 건 여전하고요. 지문의 정보 좀 더 많아지고 정확한 독해력을 요구하는데 이제 칸트가 문제가 되긴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칸트 자체가 추상적이긴 하지만 문제 풀 때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문제 의도를 답을 골라내는 꼴 결정력을 가르치면 답은 나와요.
그 얘기를 제가 이따가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는 그대로 갔구나. 자, 그래서 비연계, 현대 소설은 여전히 비연계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가 대부분은 연계를 낀. 자, 비연계 같은 경우에 오답률이 조금 나옵니다. 근데 소설이 어렵다기보다는 개념을 얹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문학이 개념을 바탕으로 독해가 되니? 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개념이 정확하고 그 개념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친구들이 비연계가 나왔을 때에도 안정적으로 풀이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제 숙련도죠. 현장에서 끄떡없도록 우리가 계속 부단한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요. 평가원 기출은 당연히 분석은 해야 되는 거고 다른 데서 했어도 또 해도 상관은 없대. 그걸 1년 내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압축적으로 겨울방학 동안에 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EBS의 체감 연계율이라고 하는 건 현역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EBS를 덜 다루어요. 학원에서 대부분 EBS를 안 하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혼자 공부한다는 게 아무리 재수생이어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EBS를 가지고 내신을 고3 때 시험을 보고요. 그게 또 한 번 수능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현역들은 EBS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편입니다. 자, 대신에 어머님들이 EBS 수특을 문제를 막 풀고 EBS 수특 문제 그다지 좋지 않아요. 지문이나 제재가 중요한 거지 그 문제 자체는 약간 아이들이 말하는 억가도 있고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요구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말 그대로 내신용으로 쓰되 우리는 그걸 연계 변형해가지고 그것의 숙련도를 높이는 자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이 친구가 어려운 걸 맞춘다? 좋아요. 머리 좋죠. 근데 그거 맞추는데 실수를 두 문제를 해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화작 한두 개 틀린 거 실수라고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과학기술의 철학지문에 어려운 추론 문제 2점 맞추는 거하고 화작에서 실수 안 하고 2점 맞추는 거하고 어떤 게 너한테 더 승률이 좋니? 이거는 점수를 누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출 수 있는 점수를 최대한 방어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그게 무너지면서 어쩌다가 고난도를 맞춰서 만족하는 건 자기 위안인 거지 대학은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면 어디까지는 풀 수 있을지 그래서 맞출 수 있는데 틀리는 것들 먼저 정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훈련을 시켜야 그 안정적이라는 게 붙을 수 있는 점수대가 나와요. 안 그러면 들락날락. 어떤 날은 잘 봤다가 어떤 날은 못 봤다가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1년 동안을 지내가야 하느냐. 자, 그래서 8페이지 보시면요. 어머님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게 선택 과목이죠. 아이들이 지금 상담할 때도 저한테 선생님 저 선택 과목 어떻게 해요? 뭐 해요? 를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일단 다른 과목에서 수학을 기준으로 생각하라고 해요. 수학이 잘 되어 있고 탐구도 어느 정도 되어서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엄매를 해야죠. 엄매하다가 정 안 되겠으면 돌려도 돼요. 화작으로 나중에. 그런데 수학이나 중요한 굵직굵직한 과목들이 안 돼 있는데 언매 5문제 맞추려고 겨울방학에서 6개월을 소비한다라고 했을 땐 아이의 의지의 문제예요. 나는 그것도 하면서 여기까지 할 자신과 의지가 있어. 라는 욕심이 있으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다들 엄매하니까. 그리고 원래 표점이 높대. 원래 상위권은 엄매해야 된대. 남학생들은 이런 말도 해요. 남자는 엄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좀 어머님들이 전체를 놓고서 이 엄매를 했을 때 과연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제가 웬만하면 엄매를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이번에 수능을 봤는데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아쉬워서 뭔가 한 번 더 반수든 뭐든 도전을 하고 싶은데 국어에서 문법이 이제 필수가 될 거거든요. 내년부터. 그러면 나중을 위해서라도 문법을 지금 해놓는 게 낫죠. 그리고 엄매를 나중에 정 안 되겠다. 그러면 6평을 화작으로 돌려도 화작으로 돌린 이후에 열심히 하면 화작은 충분히 소화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그것, 그 다음에 시간. 화작을 풀 때요. 너무 자의성이 강한 친구들이 있어요. 어머님들 가끔 요즘은 여학생, 남학생 차이가 없더라고요. 전 요즘에 남학생한테 깜짝 놀래요. 이거는 여담인데 마지막 종강날 이제 아이들이 거의 3년을 보니까 약간 정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저도 안 하던 짓을 이제 호르몬이 바뀌었는지 하더라고요. 제가 손편지를 썼답니다. 그 많은 아이들을. 그 많이는 쓰는데 이제 막 이제 추억도 생각나고 너 1학년 때 막 하면서 손편지를 전체를 쓰면서 이제 내가 갑자기 왜 이러지? 제가 남편한테도 편지를 안 쓰는데. 자, 그런데
아이들이요, 좀 문화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갑자기 아이들이 이제 끝나고 나가면서 교무실로 우르르 오더니 원래는 남학생들은 저한테 쌤 뭐 나오는지 찍어주세요. 뭐 여학생들은 쌤 무서워요 이러고 가는데 남학생들이요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이거를 안 할 수, 이거를 원래 같으면 야 뭐 왜 그래 저리 가 징그러워 이럴 텐데 마지막에 그래 했어요. 그 뒤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요즘에 남학생들이 이렇게 서정적이고 낭만적이구나. 순간 아 멘탈 관리 안 되겠다. 이렇게 도끼가 없어서야. 오히려 여학생들이 쌤 전화할게요. 그리고 가뜩하고 남학생들이 허그를 하고 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갈 때요. 일단 그 가정에서 그 허그란 친구가 결국에는 엄매하다가 화작으로 런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만큼 독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어쨌든 근데 점수는 1등급이 나오긴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머님들이 보시면 8페이지 보시면요. 선택 과목을 제가 엄매를 권하는 건 맞습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 때문이에요. 표점 혹은 그 이후에 한 번 더 도전. 그리고 화작을 하다가 안 되는데 자기가 시간 관리가 안 되는데 공부하기 싫어서 화작을 하고 있다. 자의성이 강하고 서정적인 애들 2개만 틀려도요. 화작은 나락으로 갑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그래서 엄매를 권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점수를 보세요. A 학생, B 학생, C 학생이 있는데 지금 선택 과목 점수만 지금 차이가 있고요. 원점수가 같거든요. 원점수가 똑같이 90점일 때 어떤 친구는 1등급이고 어떤 친구는 3등급까지 내려가요. 똑같은 원점수인데 이유는 뭐냐면 표점 때문이에요. 공통 과목을 잘 보고 선택해서 나간 친구와 공통에서 나가고 선택을 잘 본 친구 원점수는 동일하지만 표점을 반영해가지고 다시 해보면 지금 A 학생은 1등급이 나오고 C 학생은 3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이 계산할 때는 좀 달라요. 이번에 엄매에서 문해준 친구가 너 그러면 재수니? 라고 했더니 아, 쌤 근데 표점이 높아서 이것저것 해보니까 서성한까지 일단은 쓸 수는 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공통을 다 맞았어요. 그리고 엄매에서 무너졌거든요. 그랬더니 재수가 아니라 점수로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표점으로 했을 땐 점수가 지금 뜨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선택 과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선택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공통인 거지 선택 때문에 어머님들이 주객이 전도되지 말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어머님들은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9페이지처럼 제가 1년을 가게 될 건데요. 자, 그래서 10페이지, 11페이지부터 겨울방학입니다. 아이들의 시즌은 이제 중간 기말이 아니고요. 3평, 6평, 9평, 수능 이렇게 시즌은 4개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11페이지 보시면 뭘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동안 문학 공부했잖아요. 내신 위주로만 했거든요. 아는지 모르는지부터 점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 아나 모르나 이 단어, 이런 안어 몰라? 그 다음에 수능으로 갔을 때 그 말이 그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총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중에 유형별로 이 답을 고르는, 그러니까 마지막 골 결정력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국어는 항상 2개가 남거든요. 2개 중에 뭐를 골라야 하는지. 아이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쌤, 선생님 그거 할 때 보니까 갑자기 멋있어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1학년 때는 이제 막 내신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이제 고3이 되고 고2가 되면은 그러면 2개 남았을 때 어떻게 해야지 답을 마지막으로 초일사할 수 있는지 1번 문제는 어떻게 활용할 건지 보기 제시형은 어떻게 접근할 건지 문학의 패턴을 어떻게 조절할 건지 넌 뭘 더 공부해야 되는지 자, 그 부분 그래서 오답률이 높았던 독서 지문과 자, 그리고 독서 유형과 문학 개념을 총정리를 하는 걸 1월, 2월까지 그렇게 갈 겁니다. 자, 그리고 3월부터 2월 말부터 EBS가 나와요. 이때는 학교들이 내신을 다 EBS로 거의 보거든요. 그러면 이걸 공부하면 말 그대로 뭐가 돼요? 내신까지 다 준비가 되어서 6평 대비까지. 자, 그리고 이제 7, 8월이 되면 수능 완성이 나오죠. 수능 완성 연계 변형으로 9평 대비. 자,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때는 찍기 합니다. 아이들이 가끔씩 이제 선생님 찍어주세요라고 하는데 이 찍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느 정도는 제 나름대로는 그동안에 제가 수능을 25년을 봤습니다. 패턴이 있어요. 그걸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죠. 근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요. 그렇게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막 그 전화가 왔어요. 쌤, 자, 그러면 선생님 이번에 맞추셨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강민철 되는 거예요? 선생님 김승희 되는 거예요?
아니, 강민철은 비슷하게만 내도 소문이 나는데 이수키는 소문이 안 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나고 안 나고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애들한테 반문해요. 그런데 너희 생각해봐. 내가 찍은 게 나왔어. 근데 너희 내신할 때 뭐 나오는지 몰라서 틀렸니? 그죠? 내신할 때 이미 작품 다 알려주잖아요. 공부했잖아요. 근데 틀리잖아요. 중요한 건 찍기가 아니야라고 아이들한테 거듭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지만 아이들은 그래도 마음의 평안이 얻어야 되고 그래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아이들이 멘탈 관리를 하려면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마지막 총정리를 해주어야 아이들이 조금 자신감 있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EBS 갈래별 총정리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말 그대로 출제 가능한 애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시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연계까지 마지막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어머님들께서 생각해 주실 게 이 부분이에요. 저는 1년 내내 풀타임 실전 훈련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상담이 들어가요. 고3용으로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집에서 푸는 건 의미 없습니다. 자기가 기분 좋고 안정적일 때 앉아가지고 모의고사를 푼다? 잘 풀어요. 그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최악의 컨디션에도 하기 싫은데 졸린데 피곤한데 그래도 풀어내야지 그게 몸에 익혀져가지고 기계화돼야 수능 장에서 버텨요. 그랬을 때 제가 어머님께 당부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매주 등급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겨울까지는 애들이 매주 막 업다운을 타요. 그러다가 한 6평 정도 되면 만성이 됩니다. 맷집이 생기는 거죠. 문제는 어머님들이세요. 어머님들께서 문자를 받으면 매주 타세요. 어떤 날은 아이가 시험 못 봤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너무 급하셔가지고 아이한테 할 말을 저한테 바로 그대로 전송하시는 거예요. 답장을. 네. 어머니 마음이 너무 급하신 거죠. 자, 어떤 날은 이제 잘 봐요. 그럼 어머니 기분 너무 좋으세요. 서울대 갔어요. 그래서 막 고기 굽고 왔니? 막 이러세요. 그렇게 감정 기복 보이시면 안 돼요. 잘 보든 못 보든 그냥 냅둬야 됩니다. 그거 다 과정이에요. 찾아가는 과정이고 어떤 날은 제가 이번엔 순서를 너는 이렇게 한번 바꿔봐. 그랬을 때 너 도움이 되나? 아니면 이렇게 해봐. 그러면 시행착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그걸 못 버티세요. 그 심리적으로.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6평부터는 계속 싸우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시도고 어느 정도 점수가 안정을 찾아가는 건 6평부터입니다. EBS 연계율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6평부터가 그 아이의 실력이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많이 시행착오를 하는 시기로 어머님들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3월까지 전까지 얘를 마무리하고 자, 이렇게 쭉 가서 중간중간 계속 저는 상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매타임 모의고사 보는 것 어머님들께서 그 문자에 너무 놀라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워크북 간쓸게 플러스 모의고사 플러스 개인 약점 보완 과제가 개인별로 나가는데 그거는 제가 보면서 갈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은 약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개별 과제가 가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처음 보는 친구들은 저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모의고사를 가지고서 개별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더 뭘 할지. 자, 우리는 1년 공부기 때문에 2, 3주 가지고 어머님들 너무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도 충분히 고3 시험지에 적응하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의 추가 모의고사 훈련반이 있어요. 그건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모의고사 한 번 더 풀고 조교쌤한테 점검받고 모르는 거 질문하고 자,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조금 더 누적하면서 모의고사 실전 양을 늘려가는 자, 근데 그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2학년 때 올 초에 내신 팽개치고 온 친구가 있거든요. 모의고사 5등급, 4등급이래요. 지금 고3 거 던져줘도 1등급 나옵니다. 그 친구 지금 1년 내내 모의고사 일주일에 3개씩 풀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고3 거 줘도 1등급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충분히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자, 그리고 개별 상담은 계속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머님들께서 11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그 내용들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혹시 더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문자 남겨주시거나 데스크에다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릴 겁니다. 또 12페이지까지 지금 구두로 말씀드린 내용이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13페이지가 이제 개별 상담에 관련된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어머님들 이제 대형 갈지 어디 갈지 지금 고민이 많으시죠? 저는 얘기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다 같이 저기 있는데 우리 아이만 여기 있는 게 너무 불안하시면 거기 가셔야 돼요. 여기 앉아 있으면서 거기 쳐다보고 있으면 공부가 안 됩니다. 근데 불안하시죠?
대영이라고 하는 것의 시스템을 아시잖아요. 보통은 겨울방학 때 그래서 저랑 대영이랑 두 개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가 하나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더 궁금하신 부분은 추후에 상담 신청하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